예, 이 어제 정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했죠.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우리나라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를 두고 이 정치권과 국내 여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정부의 발표 후에 나온 이 정치권의 반응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심이 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만 전 정권에 세웠다는 것.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 일관된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실 이 정부에서 내는 해법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들이 좀 갈리고 있는데 여론이 좀 갈리고 있잖아요. 자, 주필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갈릴 수 있는 문제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걸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는데 이게 만약 이제 이런 게 대위 변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할 문제를 돈을 대신 배상하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면 뭐 굴욕이다, 뭐 친일이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처음이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75년도에 처음 한 90억 정도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죠. 2005년도에 무려 6,184억이라는 우리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서 이런 개인의 배상권이 살아있는가,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는가를 검토했는데 예. 그때 이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국가가 그것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와서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일본 정부에 다시 지금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지게 어긋난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9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우리가 청구권 자금을 받았잖아요. 일본으로부터. 거기에 개인의 청구권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개인이 받아야 할 돈을 우리 정부가 대신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는 대로 뭐 포스코는 다 포항제철이었죠. 포항제철이나 또 뭐 고속도로를 만들고 한전 뭐 댐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경제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신 받았던 돈을 청구권 대신 받았던 돈을 우리가 대신 갚아야 된다 하면서 무려 6천억이 넘는 돈을 배상했었습니다. 지금 그것과 뭐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신 받는 것은 그때는 옳은 것이고 지금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처음인 일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 뭐 주필 말씀하신 것 같이 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이렇게 한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 정부를 지금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 대법원 판결이 좀 달라진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전 정부의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피해자 중심주의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떤 피해자를 좀 설득하는 작업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제3자가 느끼기에 그렇게 좀 충분했는가 그리고 절실했는가 이게 좀 잘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했다? 뭐 결단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 결단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결과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걸 반응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잘했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 반응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서 예전에 우리가 미국의 체제 쪽으로 섰을 때에 예. 우리는 뭐 미국의 최혜국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보적으로는 이익을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뭐 최혜국 대우나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을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에서 생산해라. 뭐 이래가지고 미국은 호황인데 우리는 좀 수출의 어려움이나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배려, IRA법이라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전향적인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아, 외교적인 효과로 국민들이 확 느끼겠죠. 뭐 그런 거는 좀 없다는 측면. 미국은 호황이지만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그렇게 지금 큰 이 일을 함으로써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느냐.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해몽을 우리가 좋게 하는 거 아니냐. 꿈보다 해몽을 좋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은 있거든요. 저기에서 일본 측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부치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오는 문구나 이런 거를 다시 확인해주고 재확인해주고 이런다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도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성적으로는 뭐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쨌든 약자를 다루고 국민의 감성과 감정을 다루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굉장히 예민하게 세심하게 좀 이것을 진행해 갈 필요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방식에 있어서는 좀 거칠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그래도 지금 뭐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끌어왔던 뭐 소부장 그 수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한일 외교가 이제 정상 외교가 중단된 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복원이 된다면 그래도 외교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예.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이것들이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런 문제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 이른바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눈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뭐 그런 실익이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그러면 이게 호응해서 정말 우리 뭐 사과합니다. 뭐 이렇게 할까 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의견이 꼭 옳고 다른 의견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김상희 평론가도 좀 이제 이성적으로 봐서는 옳은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해버리면 사람들이 차에 탄 사람들이 기우뚱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길을 넓게 잡고 회전 반경을 좀 넓게 잡고 천천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는 어떤 실익일지 몰라도 아마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약간 손해일 겁니다. 그러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처럼 한일 관계가 냉랭한 채 정상회담도 한번 하지 못하고 서로 왕래도 하지 못하고 서로 뭐 규제, 수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옳았느냐.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었거든요, 분명히. 가깝고도 먼 이웃인 것처럼 우리가 먼 마음으로 멀더라도 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단절돼 버렸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옳았느냐 그럼. 그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에 잡히는 실익이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이와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있었다. 그러나 지난 뭐 3.1절 기념사라든지 또 이전에 이후에도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 조금은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내놓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의 발표를 두고 이 피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죠. 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하는 것 같은 배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나이는 나이
이 95이나 먹었어도 마음은 청중인데 내가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자, 물론 뭐 피해자들의 마음은 네. 저렇겠죠. 저렇겠는데 예를 들어서 양금덕 할머니처럼 피해 배상금 수령을 하지 않는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 제3자 변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전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그것을 수용할 때라는 좀 전제가 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소송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그 양금덕 할머니를 정부에서 충분히 이렇게 성의 있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예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예.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어떤 반응이 시원치 않게 국민에게 그 좀 약간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반응들이 계속 나올 때, 이때는 이게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정부 발표를 두고 일본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식민 지배를 사과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계승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韓国国民に対し支配により多大な損害の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岸田政権としても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자, 일각에서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뭐 역사 인식을 계속 뭐 견지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 사과나 반성 이야기는 없다고 좀 비판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그곳에서 뭐 정상회담 중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뭐 사과나 반성이라는 뭐 단어를 쓴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뭐 일본의 얘기니까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까 보면 좀 그 기시다 총리 얘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일본 특유의 어법, 애매모호한, 예, 어떻게 해석돼도 되는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정책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이와 같은 결단을 했습니다. 예. 결정을 했고, 그렇다면 일본도 그에 상하는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뭐 일견한 것처럼 과거 뭐 식민 지배에서 우리가 꽂혔던 무슨 뭐 다대한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든지 일본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가 있는 거고, 상대 부담을 덜어주는 쪽이 일본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일본 대사관 측에 이런 방송을 보신다면 일본 측에 우리 여론도 이게 국내 정치적인 부담을 굉장히 갖고 있으니 일본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성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걸 명백히 좀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네.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환영의 뜻을 밝혔잖아요. 네. 물론 뭐 경제 부분에서야 뭐 IR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네. 있지만, 외교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뭐 진일보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신냉전 체제라는 게 지금 구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포지셔닝을 확보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포지셔닝에 후속적인 어떤 전략이 있고 난 다음에 이 포지셔닝을 시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포지셔닝이 좋다 그래도 그 이후에 할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큰 의미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조금 더 일본을 약간은 압박해주는 그런 모습까지 좀 나와주는 게 우리 국민을 좀 현 정부가 좀 이렇게 그 명분 있게 대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좀 약간 아직도 미국은 일본에 약간 조금 우호적인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뭐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더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 일방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우리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뭐 좀 섣부른 얘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할 때, 국내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했을 때
미국의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뭐 명시적인 압박은 있을 수 없지만 물밑에서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일본과 한국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은근한 압박이 있다. 예전에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바람직하다면 이제는 일본의 차례니까 공이 일본에 넘어갔으니까 일본이 한국 정부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그야말로 물밑 압력을 넣어준다면 그야말로 한미일 동맹을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나 그것이 뭐 일본이 미국보다 가깝다, 우리와는 조금 멀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